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 주요 섹터 등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모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쌓이면 시장에 약 2,000개의 종목 다를 알진 못해도 웬만한 한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루게 됩니다. 쌓이는 시간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첨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좋고 만드는 것도 더 간편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네, 9월 13일 특징주, 관심주, 주요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 도시락 글에서 짚어드렸던 바대로 특별히 강한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주식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주로 최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북주나 제약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최근 상승이 강하거나 이슈가 있었던 그런 개별주들도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원래 모멘텀은 좀 지속되기 마련이니까요. 네, 첫 번째로 중앙 에너비스 보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액면 분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할게요. 액면 분할 주식을 분할해서 주식 수를 많게 함으로써 근데 자본은 증가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가지는 거랑 2,500원짜리 주식을 두 개 가지는 거랑 내 주머니 속에 돈은 똑같죠. 근데 주식이 두 개면은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액면 분할이고요. 품절주 원래 품절주였는데 액면 분할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지금 상승세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블입니다. 삼성과 구글이 RCS, 그러니까 Rich Communication Service, 그 어찌 보면 카톡을 견제하는 건데요. 그 뉴스를 찾아보면 있고요. 그 메시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협업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과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이블이 RCS와 관련이 있어서 RCS에 필요한 서버를 어떤 통신사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네이블이 오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뉴스에 대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별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이슈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볼 만하고 재료는 그 정도고요. 그 기술적인 걸로 보자면은 원래 역배열 상태고 적자 기업이라서 사실 차트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던 도중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게 되었는데 그래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고 지금 매물대 위에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상한가에서 매물을 많이 받아줬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나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나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좀 버티다가도 그러니까 당일에 최고가인 상한가에서는 좀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당일에 청산을 해야 될 건데 최고가가 상한가니까 청산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상따를 하는 사람들, 상한가를 따라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한가에서 매수를 하지만 보통 이제 밑에서 산 사람들이나 혹은 원래 물려있던 사람들은 상한가에서 청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력주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네이블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늘의 상승이 개인이 들어올린 상승이고 외인이나 기관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한 주식이죠. 그래서 세력주적인 관점, 개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상한가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 상당히 물량을 확보한 주체가 있었다라고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괜찮은 측면이 있죠. 역배열이라는 것 자체는 안 좋지만 이게 상한가가 아니라 애매하게 끝났으면 좀 안 좋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분봉을 보면 평소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지금 15분봉인데 체결이 한 호가에서 됐죠.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거래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것도 오랫동안 상한가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이제 오후 들어서 오후 후반장에 갑자기 급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에서 좀 어느 정도 움직여 주면서 그 저항을 받고 이 급등에 대한 순간적인 급등에 대한
반발로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를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반발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뚫어버리는 거는 이제 좀 이 거래량이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주식의 매집 주체, 거래 주체가 어떤 방식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 왜 안 좋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냐면 기술적 분석이 잘 안 통하고, 그리고 그 손절선을 정하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손절선을 정하죠. 왜냐면 1대 다수의 리딩이기 때문에 그 정하고 들어가야 리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평소 혼자 거래하실 때도 손절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래서 손절선을 순간적으로 터치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안 된 주식은, 그리고 그 투자 원금도 많이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아주 큰 단점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총평은 그렇고요. 조심을 해야겠고 관찰은 한번 해볼만 하고요. 근데 조심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관찰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상한가니까요. 쓰네요. 이거는 분봉이고요. 지금 신규 상장, 코스닥 신규 상장 업체고, 그 신규 상장 날에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는 보통 잘 없긴 한데 아주 큰 하락을 하거나 혹은 상한가를 가는 일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상장을 했는데 어떤 상장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명성 TNS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이 잘 돼 있고, 뭐 누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주고, 뭐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 있다면 다른 일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움직임을 예측하려 드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주식이 상한가를 나온 거랑 또 상한가의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굉장히 최고가, 당일의 최고가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매물대를 어떤 매수 주체에게 매물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업체 자체는 2차전지 관련한 회사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더 언급할 건 없네요. 거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알 필요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 업체가, 그러니까 장을 보다 보면은 정 테마가 없으면 신규 상장주 테마라는 게 또 생깁니다. 그게 뭐 꼭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세부적으로 장을 관찰해 보면 뭐 2018년 상반기 신규 상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도 오기도 하고, 혹은 뭐 2017년 하반기 신규 상장주가 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2017년에는 그 신규 상장주, 뭐 품절주, 우선주 이런 거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월마다 달랐고 시장 상황마다 달랐죠. 신규 상장주는 어찌 보면은 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가 움직이고 우선주가 움직일 때, 또 신규 상장주가 그때 좀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시장이 온다면 같이 짚어드리면 되겠죠. 네, 분명히 또 오긴 올 겁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낙스네요. 제낙스는 이때 이제 화요일부터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었고, 오늘도 잠깐만 언급할 건데, 그때 반등은 오면은 여기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딱 요 정도까지 오는 모습.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딱 요 정도 쳐주고 이제 고가 쳐주고 이제 끝나는 모습이고, 뭐 이 모멘텀 때문에 그 다음날 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한 반등폭.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아마도 여기 이제 매물대와,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면 진짜 최고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나올 공산이 크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재료는 배터리 관련한 거, 폴더블 폰 이제 플렉서블 배터리 이거랑 그 뭐 2차 전지 이런 거 관련한 거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창산업이죠. 경창산업은 정리를 했었죠. 여기 딱 보이죠? 권리락이라고. 예,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해서
웹스라던가 삼본정밀전자라던가 경창산업, 무상증자 권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변동폭이 큰 모습, 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추천주로서 드리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 변동성이 큰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준 것에 대해 집착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냈을 것이냐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깐 강의인데 내가 어떤 주식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봤는데 이때 샀으면 됐는데 왜 나는 이때 안 샀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거면 왜 지금 내 계좌에 수익이 안 찍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우리 사람의 두뇌의 편향적인 이제 성향인 거고요. 어떤 감정적인 성향인데 어떤 착각이죠. 사람의 뇌가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식이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되나?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만 내도 한 달 20영업일이면 20%인데 주식 쉬운 거 아닌가요? 뭐 딱 하루에 1%만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근데 좀 똑똑하신 분들도 이때 내가 거래를 했으면 이때 살 수 있었는데 주식 쉽네,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내가 그 전에 사서 이미 지금쯤은 수익이 있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거래하기 힘든 주식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걸 캐치해낼 정도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또 잠깐 강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창산업 원래 알던 주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는 일단 그 광림이라는 업체, 광림이라는 기업과 그 차세대 특장차, 특수장비 차량 이제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는 뉴스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나노메딕스 광림 뉴스 쳐보시면 되는데, 특수장비차 관련해서 기대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 같은 경우는 5일 전에 나온 뉴스로 뜨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직접적인 상승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리고 다른 상승 이유로 찝히는 게 있는데, 이제 다원메닥스라는 회사 관련해서 나노 기술을 통한 암 치료법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나노메딕스도 같이 부각받는 그런 이제 시장이 인정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EN3에서 나노메딕스로 상호 변경이 된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투기적인 작전주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차트,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두고 보자면은 이제 그 오늘의 거래량은 좀 약간 설거지일 수도 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설거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에 잡혀가거나 혹은 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동아줄이 끊겨서 이제 잡혀가는 이제 사채업자들이나 작전 세력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물량을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거지라는 얘기도 상당히 업계에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개인 수급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작전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설거지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하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건 전반적인 차트와 거래량, 거래 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능숙한 작전 세력이라 할지라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못 속인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죠. 그걸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체결이 돼야 되는 게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추세를 보고 이런 경우는 걸리면 안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그런 전반적인 차트를 보고 이런 거는 절대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상황마다 다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이평선, 단기 이평선은 돌파를 했고 뭐 분봉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단기적인 슈팅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매수 각을 재기에는 또 애매한 모습이라 요 정도 교훈을 남겨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노메딕스. 네, 다음으로 보락입니다. 보락이랑 깨끗한 나라랑 5.24% 많이 오르지 않았죠. 깨끗한 나라 가볍기 때문에 26.9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요 세 가지, 보라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우, 요거 세 가지, 그, 국왕모 회장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 3차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경제인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국왕모 회장이 있었고, 그때 저도 보락이 생각나긴 했는데, 3차 정상회담에 국왕모 회장과 뭐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혹은 뭐 최태원 회장 뭐 이렇게 뭐 몇 명 있었어요. 포함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중소기업 관련한 경제인들이 리스트가 나와야 좀 더 좀 시장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국왕모 회장 보락이랑 깨끗한 나라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멘텀 받아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또 추세를 깨지 않고 가다가 이제 상승을 낳아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보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보분들만을 어찌 보면 많은 아닌데 초보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하기 쉬울 만한 추천을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7월 말부터여가지고 이때는 제가 이제 좀 추천 스타일이 좀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중급자 이상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이때 보락을 거래하긴 했었었는데 추천도 드렸었고 일단 그랬고요. 보락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국왕모 회장 관련주로 움직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어 주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관련한 경제인들 명단이 나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뭐 저 혼자서 거래를 하는 걸 넘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네, 매직 마이크로입니다. 그 매직 마이크로 일단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뭐 외부 자금 조달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랐었고 그 지금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5G 이제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술 부각되면서 이제 매직 마이크로 올라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재료는 그렇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승 추세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대세 상승 주식을 매수한다는 어떤 중기적 트레이딩 관점이나 중장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 매수를 했거나 이때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혹은 저도 가끔씩 이런 거래를 하죠. 어떤 중기적인 것을 보고 어떤 대세를 보고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에코 마케팅이나 혹은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뭐 원익큐브나 AD 테크놀로지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어요. 좀 약간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식의 방식. 시장마다 다르고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죠. 저 같으면 여기서 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이쯤이나 뭐 여기서는 안 팔았을 것 같고 한 이쯤에서 팔았겠죠. 최고가에는 못 팔아도 한 이쯤에서 팔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최고가를 아예 이제 최고가를 뚫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최고가 뚫고 진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애매한 모양새고 그래서 재료랑 기술적인 거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신제약이고요.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근데 원래 지금 차트 자체는 일단 상단 이제 고점 박스권의 하단에 딱 걸리고 여기서 딱 걸리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라 상당히 매물 압력이 클 수 있었는데 어제 나온 일봉이 좀 인상적이죠. 그 뭐 하락 추세든 간에 혹은 상승하다가 그 꺾이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곡점. 여기서는 보시면은 거래량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보세요. 뭐 잘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장 적죠. 네,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적다는 게 어떤 식의 논리로 또 강의를 드릴 수가 있냐면 거래량이 적고 거래대금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체결이 적게 됐다는 거죠. 근데 체결이 적게 되고 체결이 적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 참여자가 적고 관심이 적다는 얘기죠. 원래 거래 참여자가 적고 관심이 적으면 주가가 흘러내려야 되죠. 그쵸?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장 엄청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또 상승을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 한창 상승할 때 그리고 고점에서 머무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뒤로 지나가면서 떨어질 때는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랑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 보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오는 트레이더들 이제 보통 계좌가 플러스이고 시장에서 잘 플레이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거나 거래량이 터질 때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떤 수익이 날 때까지 또 기다리겠죠. 그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아니, 고수나 초보죠. 이제 고점에 물린 겁니다.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팔 수가 없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죠. 이때는 조금 상승을 했으니까 또 거래량이 조금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물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털었다. 그렇게 되면은 털었는데 그럼 체결은 돼야 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샀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군가 산 사람이 왜 안 파냐 이겁니다. 그냥 물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 가지 포인트, 주식 매매 포인트 요령을 말씀드린 거는 거래량이 작을 때가 체결이 적고 관심이 가장 적을 때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대세가 아니라 요거는 또 작게 줄여서 보면 되겠죠. 작게 줄여서 봤을 때 거래량이 적은데 하락을 안 했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래량이 적은 양단봉 혹은 단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락 추세에서 반전이 될 때라던가 혹은 상승 추세에서 이런 어떤 저점을 찍고 다시 오를 때 어떤 거래량이 적은 양단봉 혹은 거래량이 적은 단양봉 뭐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종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중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건 느낄 수가 있죠. 왜냐면 1시, 2시 뭐 12시, 1시, 2시 돼 보면 그래도 그날의 거래 대금의 절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날 이걸 보시면 보세요. 거래 대금 얼마나 나왔겠어요, 이게? 얼마 안 나왔겠죠, 딱 봐도. 장중에 봐도요. 그래서 장중에 사도 되고 종가에 사도 되고 종가에 샀어도 거의 저점이나 다름없죠. 최저점에선 못 사니까 저점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령을 이제 차트 보는 어떤 진입 시점을 잡는 요령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굉장히 커지니까 반드시 알아두길 바라고. 그리고 그거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재료 자체는 뭐 일본 어떤 미아리산 제약 관련해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오른 건 치매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재료는 어찌 보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이때의 어떤 상승 반전 모멘텀이 같이 더해지면서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여기서 이제 또 청산하겠죠. 뭐 몰빵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몰빵했던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분할 매매를 했지만 다른 주식에 돈이 꽉 차 있어가지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뭐 물타기도 못했겠죠. 여기 거래량 터질 때. 저 같으면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고 해도 여기 거래량 터질 때 물타기 했겠죠. 당연히. 어차피 밑자의 본전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서 청산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 청산하면서 거래량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거래량 터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주식 차트는 100%는 없습니다.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거, 재료적인 거 다 말씀드렸네요. 사무엠스는 화장품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주식인데 그 요시다라는 이제 회사와 협력 계약 그리고 뭐 파트너십 이런 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이슈감이 있는 주식이고 그래서 움직여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그런 이슈나 재료보다는 그런 거 관련해서 움직이면서 모멘텀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서 좀 조정이 들어온 후에 이제 저가 매수세를 노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거래량 조금 터져줬는데 이때에 비하면 너무 아쉬운 거래량이고
그리고 평소 이제 분봉 거래대금이 아예 종목 자체 특성이 적은 움직임이라 어찌 보면 약간 비주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랑 기술적인 거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진양화학인데요. 지금 엄청 듬성하죠. 지금 이 거래량이 체결도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고 품절주라고 할 수 있겠고 중앙에너비스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액면 분할이랑 품절주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원래 품절주가 발작을 많이 일으키죠. 이런 식의 윗꼬리 지금 같은 경우에 엄청난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비중을 실어서 이제 원금을 좀 실어서 매매하기도 애매하거니와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고 한순간에 올랐다 한순간에 빠지기 때문에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이고 뭐 특별한 이유까지는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진양화학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UTI입니다. 적자 기업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8월 중순쯤에 이제 어떤 실적 감소, 실적 악화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쉬운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아쉽죠. 일단 오늘 상승 재료는 그 애플 아이폰 이제 아침부터 난리였었죠. XR 그리고 XS 맥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총 세 가지 나왔었죠.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좀 기대감이라던가 혁신이 없다는 실망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이폰 관련한 그런 주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모양이 안 좋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지금 UTI 같은 경우는 그 애플 뒷면에 전도성 강화 유리 때문에 그게 장착된 것 때문에 어떤 UTI 기술력이 부각됐다라는 그 시장의 평가가 있는데 강화 유리 관련해서요. 근데 솔직히 좀 이제 반등을 위한 명분이라는 측면이 좀 강해 보이고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거를 좋다고 표현하고 진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던데 근데 그게 진짜 보는 눈이 정말 달라요. 그게 초보랑 그 어떤 좀 숙련대에서 수익을 많이 내보고 했던 사람들이랑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험, 쌓인 경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이죠.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고 이평선도 굉장히 흘러내리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딱 요 정도 이제 반등 뭐 해봤자 좀 더 상승 한 요 정도 상승 정도가 기대되는 모양새예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큰 기대가 안 되는 차트. 그래서 재료 자체도 좀 애매하죠. 그냥 뭐 아이폰에 그거를 독점 공급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력이 부각된 정도의 수준 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 굉장히 크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었다면 더 큰 상승과 이제 기관 외인의 매수가 나타났어야겠죠. 많은 기관 외인의 매수가.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재료랑 기술적인 측면 네,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이디스 홀딩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설명할 게 많고 뭐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오늘도 상승을 많이 해줬었네요. 이때 이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매수 기회 안 주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어 버렸죠. 그래서 적절한 타점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게 보고 관심주로 보긴 했는데 추천주로서 가치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종목. 어쨌든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장 흐름을 보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이오 관련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포 치료제 관련한 주식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슈가 있는데 어차피 바이오는 다 이슈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이오주는 수급과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중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헛물을 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가 당연히 중요한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료보다는 수급과 테마와 차트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재료가 있다면 뭔지는 알아줘야겠죠. 왜냐면 주식을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바이오주 내에서도 뭐 유전자가 관련한 바이오주가 있고
뭐 줄기세포 관련한 바이오주가 있고 또 그것도 세부적으로 또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또 흐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또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줄기세포 올라주고 또 어떤 날은 또 뭐 다를 때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 올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디텍입니다. 오디텍 일단 8월 29일 이때는 그 어떤 이슈가 있었냐,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디텍의 자회사인 이제 MBM도 백혈병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부각돼서 뭐 조금 사돈의 팔촌 느낌이죠. 다양한 기술적인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기술적인 슈팅의 이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8월 29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기술적으로 매물대를 먹어주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더 이상의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를 받게 되면서 오늘 상승한 것도 있고요. 재료 자체는 이제 코트라가 어떤 한중 기업 협력, 중국과 한국 기업 협력 관련해서 뭐 어떤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디텍이 이제 구체적인 길잡이를 제시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디텍 코트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오디텍이 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과 뉴스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대단하다고 보이진 않고요, 당장에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이유와 재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디텍.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인데 지금 5월 10일 이때도 자원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가 좀 그 상승폭도 크게 가져가지고 그 다른 후속주나 후발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경제협력에서 가장 경제 효과가 큰 거 3가지, 철도, 개성공단, 광물 3개 말씀드렸고, 지금 늦게나마 제 말씀대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섹터를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철도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철도랑 도로 쪽이 원래 가장 경제 효과가 크게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이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없고 있더라도 조금 가끔씩 나오고, 그리고 송전이나 전기 관련주도 이번 남북 협력이 아니라도 너무 많은 이런 움직임들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잘 못하거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혹은 경력이 적은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개성공단과 송전 관련주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철도와 이제 광물자원주 요거 2가지가 가장 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때 뭐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서 GS 글로벌, 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광물 자원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줬는데 좀 후속주로서 그래도 좀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크게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이때 매물대를 먹는 그런 거래량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분봉을 보면 또, 그러니까 분봉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때도 이때 거래량 먹으면서 이제 또 오른 모습이지만, 매물 먹으면서 오른 모습이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냐 보면은 딱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여기 박스권 매물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할 때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물린 개미들이 여기서 또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보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게 주식이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자기 두뇌에 속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오른 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못 오르고 상장 폐지까지 당한 그런 주식 안 봤잖아요. 그냥 오른 걸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그 함정입니다. 그 두뇌의 함정이에요. 생각의 함정.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지, 그래서 이지 그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어제랑은 또 다르게 또 오버가 됐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개별주가 많아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지만, 개별주는 하나하나 재료랑 또 차트를 봐야 되니까
많이 걸린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 내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그거를 짚어드리겠다. 그게 꾸준히 쌓이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간중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중간중간 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꼭 그래도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오늘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유익한 컨텐츠가 있었다고 좀 자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의 내용이나 혹은 뭐 상승 이유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주식을 보는 눈, 어떤 발굴하는 방법, 그 차트를 생각하는 논리, 이런 게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길게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